예, 제가 오늘 주제 발표할 내용은 자살 대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살 통계 선진화 방안입니다. 조금 전에 백종원 교수님께서 상당히 알찬 내용의 주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걸 약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저도 몇 가지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4위입니다. 리투아니아나 러시아 연방 가이아나에 이어서 네 번째인데요. 현재 그런 자살 후진국인데 과연 자살 통계 수집과 공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예방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살 통계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자살 연구를 하고자 한다면 저는 일본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아주 쉽게 2020년도 자살 현황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걸 이미 지난 3월 1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월부터 3월까지 일본은 우리 시도 개념이 도도부현인데 47개 도도부현의 자살 통계 속보치, 이건 4월 5일 날 발표한 거고, 자살 통계 잠정치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살 통계는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자살 원인별 통계를 2019년도 거를 제가 지난 12월에 구하기까지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온갖 고생을 끝에 겨우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 개선돼서 발표한 통계도 네이버나 검색으로는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 통계 포탈에 가서 굉장한 고생을 하고 찾다가 통화를 해서 겨우겨우 길을 알아야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살 통계 공표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화 3년이라는 게 이제 2021년입니다. 현재 통계가 이렇게 구글에 가서 그냥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작년도 통계는 이제 당연히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액세스가 가능한 통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반면, 그리고 제가 아까 47개 도도부현의 현재 자살 현황이 이렇게 상세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2020년도에 대한 자살 상황을 3월 16일자에 굉장히 상세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 추진 주체를 보면 후생노동성 자살대책 추진실과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안전기획과에서 두 기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상세히 한 바와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벌써 작년 상세 분석 통계를 이미 3월 16일에 발표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아마 이 통계는 일부는 9월, 최종 사실 이것과 같은 수준의 통계는 올 12월이 돼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초고속 정보화 시대를 그리고 5G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일본은 그런 시스템은 우리보다 훨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통계는 신속성이나 정확성이나 이런 것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나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자살 통계, 신속한 자살 통계, 그리고 아까 백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자살 예방의 주체가 이걸 담당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게 바로 작년 10월 20일에 자살 예방 대책 추진실에서 발표한 긴급 리포트입니다. 여기 보면 이 핵심 내용을 이렇게 주요 포인트 해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총 14페이지인데 여러 분석을 했습니다. 이 자살 경향이 예년과 다르다. 4월부터는 6월까지 코로나 초기에는 감소를 했지만 그 뒤로 급증 추세가 보인다. 특히 여고생의 자살이 많이 증가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의 문부성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검색어와 연관이 있는가까지가 저 14페이지의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검색어 이 초기에 코로나 초기에는 막연한 불안이 확대가 되다가 나중에는 사회적 불안이 증대가 되고 마지막에는 예를 들면 그 외출 자제에 의한 그런 어떤 정신적 균형 악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나름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죠. 올해 2월에 여러 국내 언론에 소개하기 이전에 일본의 언론에서는 이미 작년 10월에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료가 예를 들면 한 그 도도부현, 47개 도도부현, 각 도도부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각각 여기 보면 아까 그 일본은 3단계로 발표를 합니다. 자살 통계가. 그러니까 속보치가 있고요. 신속하게 속보가 있고 그 다음에 잠정치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확정된 통계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속보치는 각각 여기 보시면 그 매월 자살자 수를 다음 달 10일경에 발표를 합니다. 즉 예를 들면 3월 통계는 4월에, 즉 4월 통계는 다음 달 10일에 속보치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잠정치라고 해서 5일 정도 여유를 갖고 정리를 해서 잠정치를 발표를 하고 이제 전체 확정치는 당연히 아까 3월 16일자였죠. 다음에 3월에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상당히 신속하게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베이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보치하고 잠정치는 발견일과 발견지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외국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발견지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면 최종 확정 잠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나중에 최종 확정치의 경우에는 자살 날짜와 주거지 베이스로, 그러니까 자기 집이 어디였는가를 발표로. 그래서 보면 여기 이 도근현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이 현의 경우에도 원래 166명이었다가 이 오히려 이게 속보치였다가 잠정치로 줄어들었다가 여기 보면 최종 확정되는 데는 상당히 오히려 인원이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빠지고 여기가 예를 들면 그 자살 핫스팟이 있기 때문에 정작 주거지 베이스로 할 때는 오히려 사람 수가 줄었다는 걸 보여줘요. 이게 월별로 매달 통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것이 바로 자살 통계 원표는 어차피 경찰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데이터를 즉시 아까 우리로 말하자면 보건복지부와 공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후생노동성과 공유를 하면서 곧바로 분석을 해서 이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후생노동성 자살대책 추진실에서 불과 열흘 후에 발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바로 공유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저는 제가 아까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백종원 교수님이 예를 들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지금 PDA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도 먹지를 쓰고 있어요. 먹지로 해서 교통사고가 나면 가서 개괄 조사한 게 그 먹지가 딱 완성되면 그 먹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대신에 그 먹지가 어디로 가냐면 한 분은 작성자가 가지고 있고 한 분은 바로 그러니까 경찰청 본부로 보고가 되는 거고요. 전국 베이스로. 그로 가고 한 분은 바로 지자체 교통안전 담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국토교통부하고 글로 연결이 되거든요. 왜 그 초선진국에서 먹지를 쓸까? 바로 이 경찰 개인이 만들었지만 그거는 그 개인의 것도 혹은 경찰의 것도 아닌 국민의 것이고 그 나라의 것이라는 인식이거든요. 전 자살 정보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걸 누가 작성을 했던 간에 그건 꼭 우리 나라의 재산이고
국민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개념에 비교적 일부는 충실히 다가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단계로 다음 달 10일 속보치, 15일에 발표하는 공표하는 잠정치, 그리고 다음해 3월에 발표하는 이 확정치. 우리는 3월과 9월 이 인터벌도 엄청나지만 속보치 개념은 아예 지금 없는 상태고 잠정치라고 해서 있지만 그 개념도 좀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과 공유가 이렇게 원활하게 국민의 자산이라는 그런 인식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생노동성 자살대책 추진실은 다음 달 20일경 전년 대비 자살자 수, 지역별 이런 상세 보도를 통해서 상세 정보 분석을 통해서 대책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으로의 시스템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사실 작년 1월에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살 통계 공표 주기를 단축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1년에 한 번만 됐는데 여기 이 대목에 초점을 두고 싶다. 자살 사망 통계가 월별로 공표되면 관계기관이 신속한 자살 동향 파악 및 정책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한 현재 통계 공개 시스템입니까? 물론 관계자들 일부가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지금 통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알아도 지역별 통계는 아예 공개 자체도 안 되고요. 그렇게 제한된 속에서 무슨 대책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신속한 자살 동향 파악과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우선은 잠정치 발표는, 그러니까 저는 속보치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잠정치 발표를 지금 2달 후 20일경에 발표하는 것에서 바로 15일 이내로 단축하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기초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달 15일에 잠정치를 공표를 하고, 일부는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10일 만에 발표하는데 우리는 15일 만에 하자. 그 다음에 반드시 저게 중요한데 잠정치의 그 자살 기초 통계자료 전체를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공유하자. 우리는 희망재단이 공유하지 하면 되겠죠. 그 시스템을 어차피 가겠죠.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이거를 자료 공유를 처음부터 하게 되면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다음 달 20일경, 약 일본보다 다시 여유를 좀 더 갖자는 거죠. 성별, 지역별, 직업별, 원인별 이런 분석 내용을 담은 월간 자살 동향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방식은 과거 교통사고 통계를 경찰 혼자 독점하던 시대에 그런 과거의 잔상을 연상케 하고 너무 낡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세 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통계 발표의 주체를 통계청에서 일본처럼 저는 오히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처, 그 다음에 자살 행정을 대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통계 공표를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정치 개념을 좀 더 명확화하고 신속성을 강화하자. 아까 15일 후로 땡기자. 그에 따르는 인력 물론 보완돼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는 정보 독점 그리고 시간 지연, 이거는 저는 전근대적 행정이다. 특히 기초 데이터를 신속하게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비공개 원칙에서 공개 원칙으로 전환하라.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통계법 위반 처벌하겠다. 이 바로 삭제하고 경고 즉시 폐기돼야 하고, 그러니까 소수만이 아니라 당연히
시민들도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지역사회도 알아야 되고 언론도 알아야죠. 왜 이거를 그분들만 알게 합니까? 그리고 그분들한테 공개하면 처벌받는다는 협박성 문자와 함께 공개하는 건 공개가 아니라 저는 비밀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그 통계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압력, 우리 시민단체와 전문가와 또 언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